하나금융그룹 요즘 정말 대단하죠.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하지만 말이죠.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모순, 바로 4조 원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역설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025년 하나금융의 순이익,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는 4조 29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거의 절반, 46.8%를 주주들에게 돌려줍니다. 목표치인 50%를 향해 정말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아주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은 당연히 열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뜨거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도 전문가들은 하나금융의 핵심 구조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니,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은데 역주행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여기에 그 역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4조 원 이익의 무려 93.6%, 그러니까 이익의 거의 전부가 단 한 곳, 바로 하나은행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는 오히려 더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금융그룹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건 외부의 비판만이 아니에요. 함영주 회장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그룹의 생존이 걸린 과제라고, 리딩 금융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인정한 겁니다. 절박함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그 역주행의 증거입니다. 비은행 부문, 그러니까 은행 빼고 다른 계열사들이 버는 돈의 비중 목표는 30%인데 현실은 어땠나요? 오히려 15.7%에서 12.1%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목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쪽에만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마치 다리 하나로 서 있는 의자 같은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쟁사인 KB금융과 비교해보면 이 약점이 더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KB금융은 증권, 카드, 보험 같은 비은행 계열사들이 힘을 내주면서 이익 비중을 40% 가까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하나금융은 고작 12.1%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하죠.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바로 증권 부문입니다. 비은행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하나증권의 순이익이 경쟁사인 NH투자증권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룹 입장에선 정말 속이 타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흐름을 바꾸는 반전의 불씨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하나카드입니다. 2025년에 그룹 내 비은행 계열사 중에서 처음으로 순이익 1등을 차지했어요. 무려 2,177억 원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성공이 거액을 주고 다른 회사를 사와서 만든 M&A 성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외여행 풀수템이 된 트래블로그 서비스처럼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제대로 파고든 자체 혁신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이건 그룹 내에서도 비은행 부문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아주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하나카드의 이 성공 방정식을 다른 계열사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경영진은 바로 그 목표를 위해 아주 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룹 차원에서 아예 전담 부서로 새로 만들어서 힘을 싣고, 둘째, IB나 자산관리, WM처럼 돈이 되는 핵심 비은행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까지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명확한 데드라인까지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금융의 상황, 이게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잘못 팔을 디디면 빠져나올 수 없는 전형적인 가치 함정일까요?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불케이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러 핵심 지표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지금 너무 싸다, 즉 근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PBR과 PER인데요. 보시면 두 지표 모두 하나금융이 업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자산이나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 베어 케이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숫자는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결국 모든 긍정론은 경영진이 이 계획을 실제로 성공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실행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새로운 상품을 내놔도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거나 내부 조직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그냥 종이 위에 남는 거죠. 결국 투자자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하나금융은 이 구조적인 약정을 극복하고 숨겨진 가치를 터뜨릴 숨은 보석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약속 속에 갇힌 풀지 못할 숙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